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지극정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많이 보시죠?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처럼 또는 친구처럼 곁에 두고 만나는 특별한 식물이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미니 식물인데요. 그 특별한 싱그러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생활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반려동물들. 하지만 최근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식물 친구가 인기라는데, 작고 앙증맞아 귀여움을 독차지 않은 미니 식물의 세계로 떠나보자. 근무에 한창인 직장인 김문진 씨. 하지만 그녀에겐 책상 위에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다. 일에 지쳤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친구. 바로 그녀만의 미니 식물이라는데. 처음엔 책상도 꾸밀 겸 작은 식물 하나 키워봤는데요. 키우니까 제 자식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식물로 가득한 경기도 과천의 한 농원. 옹기종기 모여있는 4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 아니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이 모두 미니 애완식물? 네, 이 아이들이 애완식물 맞습니다. 애완식물은 가까이 즐기면서 가꾸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 미니 애완식물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 중에서도 예쁜 미니 애완식물을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주인님 사랑 먹고 자란 어여쁜 미니 식물들.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 먼저 깊은 초록으로 우아함을 한껏 뽐내는 고무나무.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거실에 놓아두면 효과적이다. 많이 알려진 산세베리아는 음이온을 많이 발생하고 관리도 편하다니 일석이조의 식물. 관리도 편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와 열대의 야자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테이블 야자. 테이블 야자는 뛰어난 냄새 제거 능력 덕분에 화장실이나 현관에 두면 좋다. 그런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실 책상 위에 친구로서의 미니식물은 따로 있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닮은 하트호야는 내 책상 빛나게 해주고, 그늘을 좋아하는 레드스타는 답답한 사무실이나 아이들 책상과 100% 궁합 이룬다. 이 밖에 산소를 방출하는 홍페페, 전자파 차단 능력이 뛰어난 빅토리아까지 사랑스러운 미니식물과 함께라면 작업 능률도 쑥쑥. 하지만 귀여운 것만으론 부족하다. 뭔가 특이한 미니식물을 원한다면 유리병에 물만 넣어두면 고고한 잣대 뽐내며 잘 자라는 애완초들. 그 모양만으로 사랑 뿜어내는 타라 하트와 트리안 하트는 연인 선물로 강추할 만한 애완식물. 그중 애교 넘치는 인기 미니식물은 바로 요요 토피어리. 이끼로 만들어진 일종의 스테인형인 토피어리는 인형 모양과 습도 조절 능력으로 가정의 마스코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만 키웠다 하면 불상사 일으키는 주인공들. 섣불리 식물 키우기에 도전하지 못한다는데, 초보자들을 위한 특별 미니식물 나와 주세요. 인삼벤자 미니예요. 인삼을 닮아 이름 붙여진 인삼 벤자민. 탁월한 공기 정화 능력을 자랑함은 물론 열흘에 한 번꼴로 물을 주면 되니 초보자뿐 아니라 귀차니스트들도 오케이. 식물은 잎하고 뿌리하고 줄기, 그러니까 세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 뿌리에 물이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대개들 보면 잎만 적시게끔 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뿌리 쪽에 물이 충분히 먹어서 화분이 있으면 화분 밑부분까지 물이 배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옆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위에서 준 물이 밑으로 배어날 수 있게끔 물을 주든가, 아니면 화분에 한 3분의 1 정도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화분을 담그셔서,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밑에서 빨아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절명관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식물도 이게 장난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이게 그러니까 만드는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키우는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어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 베란다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여운 모양과 제각각 특별한 기능까지 갖춘 미니 식물들. 공허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의 귀여운 친구. 올 가을과 겨울에는 나만의 초록이 친구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네, 작은 크기의 모양도 예쁜 미니 식물들, 각각 또 특별한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용도에 맞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매달 14일의 기념일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3월 3일에 삼겹살데이나 또 5월 2일에 오이데이 같은 농산물 데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는 24일은 둘이서 서로 사과한다는 의미의 사과데이라고 하는데요. 상큼하고 달콤한 사과데이의 주인공 만나러 충북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주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쓰러진 백설공주도 일어날 만큼 아주 상큼하고 맛있는 과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달콤한 향이 가득한 그 과일의 유혹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북 충주시 직동.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빨간 열매로 가득한 가로수길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장소는 초록숲으로 둘러싸인 한 농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상큼 달콤한 과일이 네. 있다고 찾아왔어요. 네.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우와. 빛깔 좋죠? 이쁘고. 네, 너무 예,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다. 높은 하늘 아래 초록과 빨강의 조화. 가을은 사과 농장이 더욱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요즘엔 사과 종류 중 하나인 부사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은은한 붉은 빛을 자랑하는 부사. 정말 맛있게 생겼죠? 아버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왜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또 자식 같은 사과가 잘 열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예. 가을하면 사과의 계절이잖아요. 네. 요새는 또 부사가 그렇게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네. 부사는 일반 사과랑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은 저장도 오래가고 또 육질이 단단해서 아주 아삭거리고 아주 그 맛이 상큼해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꿀 들어있는 그런 사과예요. 한번 우리 저 리포터가 아주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 따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아주 그 아삭거리는 사과를 이렇게 싹 닦아서 가서 닦아 내가 특별히 자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겠는데요? 꿀맛이에요, 꿀맛. 네, 이곳의 사과가 그렇게 맛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매년 토양 성분을 검사해 다음 해 퇴비를 토양에 맞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퇴비는 쌀겨와 우분 발효액, 사과 에기스 등으로 만든 친환경 퇴비로 건강하게 숨쉬는 땅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 나이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 일명 해거리 없는 사과나무를 유지한 것이 최대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친환경 인증 사과. 껍질째 먹어도 맛있고 이력 추적도 가능한 조금 특별한 사과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길러 수확한 사과들은 꼼꼼한 포장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과는 아삭아삭한 생과로 즐길 수도 있지만 더욱 오랫도록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사과잼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사과의 달인 애플리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사과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적당한 크기의 사과를 믹서에 갈아주세요. 그리고 단호박도 함께 갈아준 뒤 설탕과 함께 냄비에 넣고 졸입니다. 내용물이 걸쭉해지면 꿀을 첨가해 윤기를 더해줍니다. 짜잔! 사과잼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냄새도 너무 좋고요. 제가 일단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달콤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달콤한 사과 맛을 보고 제가 찾은 곳은 농장 주변의 체험장입니다. 사과 농장에 웬 체험장이냐고요? 농장에서는 사과 따기,
밤줍기 같은 농장 체험뿐만 아니라 치자나 소목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한 천연 염색 체험, 사과 식초나 사과 고추장 등 사과 음식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모양뿐만 아니라 맛까지 예쁜 우리의 사과. 식물성 섬유인 팩틴을 품고 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신선한 10월, 향긋한 사과 한 알음으로 모두 달콤한 가을 보내세요. 네, 은은한 붉은빛의 사과가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특히 이곳의 사과는 이력 추적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자 씨도 식품 이력 추적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자 씨가 소개하는 이력 추적 머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모자 씨의 컨트리 로드. 3개월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김모자 씨 돌아왔습니다. 도착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찌나 펑펑 울었는지 눈이 팅팅. 여행의 후폭풍으로 제일 먼저 바뀐 것은 밥상. 여행을 마치고 나니 내가 먹어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1. 채소는 아름다운 것. 2. 배 타고 온 것은 먹지 않는다. 3. 가공식품일수록 꼼꼼히. 4. 아는 재료를 사자. 장보기 4대 원칙. 배 타고 온 녀석은 먹지 않는다. 형광빛이 도는 샛노란 바나나를 참고 와장창 쏟아져 나온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육가공식품은 경계하고 또 경계. 육가공식품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녀석만 먹는다. 특히 전 고기를 경계합니다. 대형마트는 국산, 수입산, 미국산 제멋대로 거짓말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농협에서 요런 기기를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 머신. 고기에 붙어있는 고유 번호를 클릭하면 누구네 집 어떤 소를 언제 잡아서 진열해 놓은 건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팩에 붙어있는 고유 번호를 찾아 머신에서 클릭하면 고기 정보가 촤르르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모니터에 정보가 뜨는 순간 안심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 높아져만 있던 시중 먹을거리와 나와의 불신의 벽. 아직 다 허물어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장치들이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식탁을 차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식수원이나 관계, 홍수 조절이나 전력 생산 등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건설됐던 대표적인 뚝, 바로 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그 역기능이 강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댐과 환경 이야기, 이번 주 생생 환경 칼럼에서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정의 조복현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여러분, 댐 건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예고 없이 북한이 한강댐의 수문을 개방하여 초당 4,000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임진강에서 휴가를 즐기던 이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분남댐 증축과 한탄강댐의 조기 완공을 계획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댐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면서 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댐은 높이 15m 이상 또는 저수 용량이 300만 톤 이상인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나라의 댐은 1214개에 이릅니다. 이 중 다목적 댐은 15개, 생공용수댐은 63개, 수력발전댐은 21개, 홍수조절용 댐은 1개, 나머지는 관계용수댐입니다. 우리나라는 댐 숫자로는 세계 7번째지만 국토면적당 댐 밀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댐을 조밀하게 건설하고도 홍수 피해액이 1970년대 평균
1,323억 원, 80년대는 3,554억 원, 90년대는 6,28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나라로서는 홍수 조절과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댐은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지역사회 파괴의 주범입니다. 더구나 댐을 사이에 두고 상하류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댐의 역기능이고 이 때문에 댐 건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커다란 수재가 날 때마다 대형 댐 건설이 화두에 오릅니다. 특히 한탄강과 동강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한탄강과 동강 어느 강도 실제로 범람한 것이 없고 집중호우로 인한 희생은 대부분 산세태와 계곡의 급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탄강댐은 건설 중에 있고 꾸준히 동강댐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댐은 한번 건설되면 복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부터 자연하천 보건 계획을 통해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댐들의 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2001년까지 500여 개를 해체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 댐 복원 계획인 것입니다. 댐은 더 이상의 수단이 없을 때 고려할 최후의 대안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천변저류지와 천변 농경지를 활용한 홍수 조절과 예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댐 건설에 대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과 지역사회 보전이라는 원칙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늦가을과 초겨울이 되면 김장 준비로 바쁘신 분들 많으시죠?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해서 김치 사랑 축제를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오는 24일과 25일 경희궁과 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 요리왕 선발 대회와 명품 김치, 또 팔도김치, 궁중김치 등의 전시와 시식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